재개발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도시 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이 있고, 모아타운이 원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모아타운이 하나의 묶음이고, 신속통합이나 일반 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이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재개발하고 신속통합하고 일반적인 재개발은 우리 적용하는 법이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고요. 가로주택 사업이나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가 크게 나뉘는데, 그 차이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재개발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역세권 시프트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 주택의 기능을 이제 회복한다라기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점으로는 역세권이라는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진행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세권 도시 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도인데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67%지만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가 60%만 넘으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한 350m 이내에 들어가는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노후도 60%로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도 60%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역세권 재개발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어느 곳을 투자를 해야 되냐,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무조건 저는 한강변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변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한강 리네상스 2.0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부의 축이 한강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한강변이나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어디냐? 우선은 강북 쪽에서는 마포구에 상수역이나 광흥창역, 대흥역, 마포역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수역이나 광흥창역, 그리고 대흥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역도 마찬가지고요.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과 상수역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한강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수역은 한강뷰가 보인다는 똑같은 장점은 있지만 지하철역이 6호선이라는 제약이 있고요. 마포역은 5호선이고요. 걸어서 한 7, 8분 정도만 가면 공덕역이 있는데,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5개까지 생기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서는 지하철 노선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광흥창역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못 받지만 마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분이 같은 5평이든 7평이든 어쨌거나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화동이 적어도 한 3배에서 1.5배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수역도 지금 신축 빌라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기준으로는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똑같이 4억 정도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용적률이 500%고 하나는 용적률이 700%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용적률 700%짜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죠. 동의를 받고 있고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50%를 넘겨야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한 57% 정도 받아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한 번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집어넣었을 때 마포구청에서 보완 요청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완 요청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도화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도화동 앞에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의 입장은 그 앞에 활성화된 상권의 주민들, 소유주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데 굳이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시간을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래서 동의를 하면 같이 끌고는 가겠지만, 동의 안 한다고 했을 경우 앞에 상권 소유자분들은 재척하고 가자,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구역 내 구축 빌라의 물건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빌라들을 소유하신 분들이 재개발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해당 구역 내 물건들이 아예 없을 겁니다. 도화동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구축 빌라 매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얘기는 뭐냐면, 도화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화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